85쪽에 몇 번이죠? 84? 84쪽에 539번. 함수 fx의 값은 이배합 공식으로 좀 바꿀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 극한값이 뭐에 대한 극한인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 값이 지금 h에 해당하는 값이거든? 밑줄 친 값이랑 똑같은 게 분모에 있어야지만 계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리미트 x가 빵으로 가면은 사인 값도 빵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속에 마이너스 사인 x라는 녀석의 값이 플러스 h 대신에 써 있는 것 같거든? 그럼 분모의 거에도 마이너스 사인 x가 똑같은 값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러면 남는 녀석의 값은 x분의 마이너스 사인 x가 남고요. 이거의 극한값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앞에 거는 극한값이 누구죠? 네, 앞에 건 f'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러니까 미분해가지고 이 함수 fx의 값은 2분의 1 사인 2x라고 생각하고서 이걸 미분합시다. 그럼 도함수의 값은 2가 앞으로 나가서 2분의 1하고 지워지고 코사인 2x만 남나요? 거기다 지금 파이 대입했습니다. 코사인 2파이는 1이죠. 그래서 문제 요구한 거는 1하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54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44번은 그림과 같이 수능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선분의 1이가 5하고 2루트 5라는 길이를 준 다음에 또 루트 5라는 길이 세 군데 길이를 줬네. AD라는 선분을 3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2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3대 1이라고? 그랬을 때 이C의 길이가 루트 5였을 때 알파하고 베타라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차이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직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 따로따로 구하는 게 가능한지를 먼저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덧셈 정리에 따르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 각각의 값을 낱개로 구하는 건지 아니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각을 구해서 구하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느낌상으로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다 구해서 구할 것 같아요. 길이값이 3대 1이라는 것밖에 없고 밑변의 길이값을 알 수 있나? BC의 길이를? 여기 있는 게 1대 3이라고요? 그러면 전체 여기 있는 요만큼 길이의 값이 A라고 한다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K제곱 플러스 A제곱의 값은 그럼 4K를 제곱한 16K의 제곱이랑 A제곱은 연립해가지고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K제곱의 값은 네, K값 1이겠네요. K가 1이면 A가 누구죠?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실제 길이의 값이 지금 1, 2, 3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만큼 길이의 값은 3인가요? 실제 길이를 다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이제 끝났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다 구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코사인 알파의 값이 누구죠? 코사인 베타의 값은 누구죠? 너 지금 이해가 한 바퀴씩 느린 것 같은데 이해하고 있는 거 맞나요? 사인 알파의 값은요? 사인 베타의 값은? 그래서 5루트 5분의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4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47번 547번이 모든 실수 x,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연수 n값에 대해서 다음에는 fx의 값이 극한으로 표현되어 있고 지금 코사인 값이 전부 다 곱해져 있습니다. 근데 뭔가 아쉬운 점이 하나가 또 있는데 뭐가 아쉽냐면은 선생님 생각에는 이 앞에 사인 2분의 x라는 셋값이 있으면 200억 공식으로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인 2분의 x가 없어가지고 안타깝네요. 그렇다면 fx라는 것 자체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에도 사인 2분의 x를 집어넣고 분자에도 사인 2분의 x를 집어넣게 된다면 처음에 이거 두 개 곱한 게 누구죠? 2분의 1 사인 x인가요? 그 다음에 2분의 1 사인 x하고 이게 아니구나. 잘못 봤네. 여기서 또 못 바뀌었구나. 이걸 곱해야 되겠구나. 사인 2의 n승분 x의 값을 곱해야 되겠구나. 제일 뒤에서부터 곱해 나가야 되겠다. 이거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사인 2의 n-1승분의 x. 그 다음에 하나 더 곱하면 코사인 2의 n-1승분의 x를 하나 더 곱하면 2분의 1이 제곱으로 바뀌나? 내가 지금 이 앞에 코사인 2의 n-1승분의 x라는 녀석과 지금 이걸 곱하려고 하는 중이거든? 그럼 두 개 곱하게 되면은 2의 제곱분의 1 사인. 그럼 지금 주어진 2의 거듭제곱들 두 개를 곱하면 2의 n승인가? 그러니까 지금 2의 값은 앞에 하고 뒤에가 2는 다 해서 n개 있어야 돼.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싹 다 곱한 녀석의 값을 지금 분자에 써야 되거든? 그럼 이 분자에 있는 녀석의 값을 여기까지 곱하고 나서 sin x라고 쓴다면 sin x라고만 쓴답니다. 너희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2의 영승이라고 썼습니다. 네, 앞에 2의 n승분의 1 써야 되겠죠? 왜냐면 합쳐갈 이유가 n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게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극한값을 조사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근데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값이 x의 값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지금 x를 달아주면 여기도 x를 달아줄 수 있나요? 그럼 이 값은 누구죠? 이 값은 지금 2의 n승분 x의 값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가 누구지? 이게 좀 애매하네. n이 무한대로 가면 2의 n승분 x인데 x의 값에 따라서 x가 엄청 커지면 문제가 발생하지. 근데 어차피 x의 값 0으로 가나요? x가 0으로 갔을 때 조사할 거기 때문에 이 값은 무한대분의 0이니까 0인가요? 이것도 사인 0인가요? 그리고 같은 값이 들어있죠? 내 값은 1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이 값도 x가 빵으로 갔을 때 이 값은 1이죠. 지금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앞에 동그라미의 값이 1이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x분의 sin x는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하려는 녀석의 값이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fx의 값 자체가 이게 답 1이군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근데 이 문제는 좀 까다로운 게 없던 녀석의 값인 sin 2의 n승분의 1이라는 녀석의 값을 곱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 배합 공식을 사용하는 과정이. 자, 그 다음도 풀어볼 게 몇 번이죠?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54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49번도 수능 기출문제라고 써 있습니다. 넓이값 두 군데 넓이값, 색칠한 넓이값을 구한 다음에 극한값에다 그 넓이값을 집어넣고 세타란 문자식으로 정리하는 녀석의 값을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분의 길이의 값은 AB의 길이의 값을 1이라고 얘기했고요. 직각삼각형 ABC에서 C라고 하는 녀석, 각 C를 2등분하는 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D점입니다. 그랬을 때 부채꼴을 왼쪽에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T세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넓이의 값을 각각 구하려면 선분의 길이가 필요한 것 같은데 먼저 BC 길이부터 구할까? BC 길이 값은 누구죠? 왼쪽 밑에 행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BC라는 길이의 값은 누구냐고요? 네, BC의 길이의 값은 탄젠트 세타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밑에 있는 부채꼴이 한 변의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의 값을 내가 알 수가 없네.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의 값을 구하려면은 여기 이 선이 각의 이등분선인 걸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누군지 알아요? 이렇게 갔을 때가 코사인이고요. 이렇게 갔을 때가 코사인 역수죠. 코사인 역수가 시컨트인가요? 여기는 길이의 값은 시컨트 세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컨 세타한테 코사인 곱해야지 1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왼쪽 AC라는 길이하고 BC라는 길이가 시컨트 대 탄젠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길이 값도 시컨트 대 탄젠트인가요? 그러면 AD라는 길이의 값이 몇이라는 얘기야? AD라는 길이의 값은 시컨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중에 시컨트만큼의 길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AD라는 길이의 값이 반지름이잖아. AD가 반지름이 되는 중심각의 세타짜리인 부츠골 넓이가 S세타군요. 그럼 이걸 제곱해야 되겠네? 먼저 S세타부터 구하고 있습니다. S세타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해요? 그리고 사이각이 세타인가요? 부츠골 넓이는 구했습니다. 이제 삼각형 넓이의 값이 필요합니다. 삼각형 넓이의 값이 필요한데 이 삼각형 넓이의 값은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가요? 그럼 여기 길이만 알면 되겠네? 이 씨 길이만? 네, 이 씨 길이를 갖다가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시컨트에서 이것만 빼면 돼요? 시컨트 세타라고 하는 값에서 시컨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시컨트 세타의 값을 빼고 있습니다. 이거 뺄 수 있나? 시컨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통분하고 있습니다. 시컨트 한번 묶을 수 있죠. 시컨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빼기 1인가요? 통분하면? 그럼 이 값이 지금 C라는 길이기 때문에 T세타라는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T세타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값은 탄젠트 세타고 또 다른 변의 길이의 값이 시컨트 탄젠트 분의 거기다가 사이각은 네, 이게 사이각 2분의 8면 세타네요. 이거 두 개 값을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극한값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타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가고 있습니다. 빵을 갖다 대입했을 때 빵분의 빵꼴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리미트 세타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이 지금 t세타고 분자의 값이 s타의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미리 예측부터 합시다. 지금 이 값은 빵 대입하면 빵이니? 시컨트는 빵 대입하면 누구야? 코사인은 빵 대입하면 1이잖아. 그러니까 시컨트 빵의 값은 1이겠네요. 역수니까. 탄젠트 빵의 값은 빵이죠? 그럼 분모의 값은 1입니다. 빵 아닙니다. 그 다음 시컨트의 값은 1이고 이 녀석의 값은 1-1이니까 빵인가? 내가 지금 빵 되는 것만 밑줄 치고 있습니다. 세타한테 빵 대입하면 이건 빵 아니죠? 1이죠. 그 다음 분자에 들어간 S세타의 값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값은 1이고요. 분자가 1인가? 이 값은 1이에요. 그럼 빵 되는 요소들은 지금 밑줄 친 것들만 지금 빵 되는 요소들인가요? 그럼 밑줄 친 것들만 조심하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세타한테 빵 대입한 값을 결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값은 분모의 값이 t세타를 그대로 쓰라고요. 2분의 1 곱하기 탄젠트 세타 곱하기 이 분모의 값은 빵을 대입하면 1인가요? 시컨트도 1인가요? 안 쓰려고요. 이 녀석만 쓰려고 합니다. 시컨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만 쓰려고 합니다. 나머지 값들은 1이니까요. 이 값도 1인가요? 안 쓰려고요. 이제 분자의 값은 제곱해야 되죠. 근데 분모의 값은 1이죠. 안 쓰려고 하고요. 분자의 값도 1이죠. 안 쓰려고요. 그럼 1의 제곱의 값을 또 제곱한 건 어차피 1이니까 안 쓰려고 하고요. 세타의 제곱인가요?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먼저 이 녀석의 값은 누구죠? 동그라미의 값은 1인가요? 이제 이 값은 헷갈리니까 분자분모를 세타로 나누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문제 되는 거는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 되는 건 세타분의 시컨트 마이너스 1이 문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별도로 구하려고요. 계속 이어서 쓰면 오래 걸리니까 세타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세타분의 시컨트 세타 마이너스 1 값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이 값은 리미트 세타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이게 코사인 분의 1이니까 통분할까? 번분수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통분했던 1 마이너스 코사인인가? 1 마이너스 코사인 보이면 반드시 뭐 하시라고요? 네, 분자 보면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하시라고요? 그럼 분자의 값은 사인 제곱인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이니까 세타 하나한테만 사인 하나 줄 거고요. 나머지 거는 사인 값을 오른쪽에 있는 거한테 사인 해줄 값을 제곱이니까 주겠습니다. 그럼 이거 극한값이 누구죠? 앞에 건 1인데 뒤에 건 누구예요? 2분의 빵이어서 빵인가요? 그래서 이거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빵 될 겁니다. 그럼 남은 녀석의 값 1밖에 안 남나요? 네. 그러면 따라서 답은 2분의 1만 답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55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으면 555번으로 가겠습니다. 555번은 다음에는 식에서 알파라고 하는 값도 구하시고요. 알파를 수렴하기 위한 n값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의 질문은 n값을 먼저 구하기를 요구하는 것 같아. 나의 바램은 x가 하나만 있으면 혹시 알파의 값이 누가 되지? x 1승이 됐을 때는 1 1이어서 0이 돼버리나요? 그럼 일단은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부모는 x가 n개에 있는 상태인데 사인으로 묶었을 수 있나? 사인으로 묶었으면 앞에 건 코사인 분의 1 마이너스 1인가요?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1이니까요. 아까 했던 것처럼 통분해볼까?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통분했을 때 코사인 값은 분모에 쓸게요. xn승 코사인 x 분자의 값은 사인 x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통분까지 완료했습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보이면 습관적으로 그냥 1 플러스 코사인만 곱할 겁니다. 그럼 따라서 1 마이너스 코사인 1 플러스 코사인 곱했더니 사인 제곱? 그럼 사인이 다 있으면 몇 개 있다고요? 분자에. 사인 값이 지금 3개 있으면 x의 값도 3개 있어야 되나? 남은 녀석의 값은 코사인 x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만 남아요? 그럼 이 값은 n값이 3이 되었을 때 앞에 건 1이고요. 뒤에 건 빵 대입했더니 네,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3하고 2분의 1 다 구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55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수능 시험의 극한 문제는 전부 다 이렇게 도형을 주고 도형에 대해서 식을 세운 다음에 대입해서 극한 문제를 출제하거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지금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조금만 연습하면 항상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이제 바뀝니다. 이거는 매우 단순합니다. 식만 세우면 됩니다. 근데 도형이 조금씩 이제 할만할 때마다 도형이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반지름 길이값 일자리가 된 부채꼴 있고 중심과 크기의 값은 세타라고 얘기했는데 부채꼴 AOB에서 호 AB를 2등분했다고 2등분한 점의 좌표가 M점인데 OBM이라고 한 녀석의 삼각형 OBM에 내접하는 원이 존재합니다. 그 원이 C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원 C가 두 개의 선 OB하고 OM에 접하는 점이 D점과 E점입니다. 이건 접점입니다. 그랬을 때 OA에다 내리는 수선의 발 2점 좌표에서 OA에다 내리는 수선의 발이 F점. 삼각형 DEF의 넓이의 값 구하세요. 삼각형이 애매한데 삼각형이 있네. 이 삼각형 넓이 구하세요. 그리고 C라고 하는 원의 넓이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이 필요한 거네. 내접원의 반지름은 항상 뭘로 구하죠? 중2 때부터? 네, 내접원의 반지름은 반드시 넓이로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난 지금 C라는 원의 반지름이 필요한데 C라는 원의 반지름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 OBM이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한가요? OBM 넓이부터 갑시다. 사이각은 몇이지? 사이각은 2분의 세타인가요?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인가? 이게 지금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뭐죠?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둘레? 둘레 값이 누구야? OB는 1이고 OM도 1이고 BM이 문제인 거네? BM 값을 알려면 수선발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수선발을 내려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한테 이렇게 수선발 내렸습니다. 절반의 길이를 알고 싶거든요? 여기 각이 몇 도죠? 여기는 4분의 세타인가요? 그러면은 사인 4분의 세타가 절반 길인가? 그러면 2 사인 4분의 세타인가?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이제 여기서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네요. 2분의 1은 약분했고요. 반지름 값은 2 곱하기 사인 4분의 세타 플러스 1분의 사인 2분의 세타인가? 지금 반지름 값은 구했습니다. 원의 반지름은 알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원의 넓이의 값인 G세타의 값은 쉽네요? 이것만 제곱에 대입하면 되는 거네요? 근데 문제는 F세타가 문제인 것 같아요. F세타라는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은 F세타 넓이 어떻게 구하지? 여기는 이 삼각형 넓이의 값 먼저 주로 구하지? 각은 사실 파이브는 세트 우리가 지금 반지름 알고 있다고? 반지름을 알고 있을 때 이미 구하시고 여기 사이각이 2분의 세타라고 여기는 4분의 세타라고 여기 집값 여기가 4분의 세타면 요렇게 가는 게 탄젠트죠. 이렇게 하는 게 코탄젠트고요. 그럼 R 코탄젠트인가? 내 말 좀 이해되시나요? O2라고 하는 성분의 길이가 내가 지금 O2가 필요한가? 이거는 이기를 구하고 저희 지금 뭘 알잖아요. 쌤 말대로 그렇죠. 내가 O2를 구하면은 ED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O2라는 길이가 누구라고요? R 코탄젠트 세타라고요? 그런데 수선해발을 여기다 내렸을 때가 여기 이 점 좌표는 H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각은 똑같이 4분의 세타? 아이고 세타라고 안 되지. 코탄젠트 4분의 세타죠. 아, 여기 O2라는 길이를 알 때는 다시 이 길이를 구하려면 사인으로 구해요? 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내가 지금 EH라고 하는 길이의 값은 R 코탄젠트 4분의 세타한테 사인 4분의 세타만 곱하면 돼? 되신 거 맞나요? 코탄젠트가 사인분의 코사인인가?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이죠? 그럼 사인 값이 약분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 R 코사인 4분의 세타인가요? 되신 거 맞죠? 그래서 ED 길이 구했잖아요. 2R 코사인 4분의 세타인가요? 절반 길이 구했으니까 ED 전체 길이의 값은 2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알고 있는 건 요만큼의 길이 값은 알고 있습니다. 각을 아는 게 있나? 이 FED가 파이 마이너스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그럼 내가 필요한 길이 값은 여기 길이가 필요한 거네? 그럼 여기 길이 값을 알고 싶은데 아까 5E라는 길이 알고 있었죠? 네. 여기 각은 2분의 세타인 거 알고 있죠? 그 사인만 가지고 EF 길이를 구할 수 있나요? 5E한테 사인만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EF 길이가 몇이라고요? R 코탄젠트 4분의 세타한테 사인 2분의 세타만 곱하면 되나요? 그럼 끝났네? 내가 필요한 건 삼각형 넓이 F세타가 필요했던 거잖아. F세타라는 녀석의 정체가 2분의 1 곱하기 두 선분의 길이? 두 선분이 ED하고 FE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세타를 써요. 이게 삼각형 넓이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2D하고 2F? 그럼 두 개 곱하면 2R제곱. 코탄젠트도 있고, 코탄젠트하고 코사인 곱한 거는, 안 되는구나. 코탄젠트 4분의 세타, 코사인 4분의 세타도 있고, 사인 2분의 세타도 있나요? 사인스 이거는 어차피 사인 세타라고 쓸까요? 이제 다 구했습니다. 이제 대입해서 극한값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입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세타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지세타를 안 구했었네. 파이 r 제곱인가요? 제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파이 r 제곱이라고 썼고요. 이제 f 세타 쓰고 있습니다. f 세타의 값이 어차피 이건 소거됐고 r 제곱 또 써야 돼? r 제곱 지워지냐? 이게 파이 r 제곱에 있던 r 제곱의 값이랑 이 r 제곱 지워져요? 이게 어차피 r 제곱인데 지금 이 녀석의 값이 r 제곱, 코탄젠트 4분의 세타, 코사인 4분의 세타, 사인 2분의 세타, 사인 세타인가요? 이 r 제곱은 두 개 약분하겠습니다. 남은 녀석의 값은 극한값만 구했으면 좋겠는데 이 중에서 빵 나오는 게 너무 많네. 코탄젠트의 값이 사인분의 코사인이고 사인분의 코사인이고 이거 2배합 공식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리미트 세타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파이분의 1은 끄집어냈습니다. 남은 녀석의 값이 세타분의 코탄젠트 4분의 세타의 값이 사인 4분의 세타분의 거기에 코사인 4분의 세타도 있고 사인 2분의 세타 있죠. 그 값이 2 곱하기 사인 4분의 세타 곱하기 코사인 4분의 세타인가요? 네. 마지막에 남은 게 사인 세타가 남았습니다. 여기는 사인 값은 서로 약분되나요? 둘 다 빵 대입하면 빵인데 둘 다 약분되죠? 그 중에 코사인한테 빵 대입하면 무조건 1이죠. 이건 다 1이죠. 그리고 이 값이 누구예요? 1. 그럼 남은 녀석의 값은?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몇 번인가요? 답이 뭔데? 아까 아무 생각 없이 아까 직각이라고 하는 거를 이 사각형에서 직각을 착각했어요. 네. 여기가 지금 직각인 건 맞는데 여기가 직각이 아니네요. 네, 여기가 직각으로 착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거는 여기가 잘못됐어요. 확인해 봅시다. 여기는 90도고 여기는 세타인데 여기 요만큼의 가게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는 2분의 세타? 수선발 내렸을 때 절반이 4분의 세타? 그럼 요만큼의 가게 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세타인가요? 그럼 내가 지금 제거할 게 90도 2분의 파이 또 세타 또 이것도 제거해야 되죠. 여기 있는 가게 크기는 이 세 각의 합이 파이 플러스 4분의 3세타? 그럼 여기는 가게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4분의 3세타 돼야지 다 더했을 때 2파이 나오는 거죠? 요걸 잘못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이 사인 4분의 3세타죠. 요거 하나만 틀렸고요. 이 값이 4분의 3세타로 바뀌면 그럼 2파이분의 3인가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또 풀어야 할 거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그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한 번요. 풀이를 다. 세연이는 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거 말고 489 할 수 있을까? 400 그게 몇 쪽이죠?
77. 77쪽. 그럼 너의 질문은 77쪽부터 몇 쪽까지 있어요? 79요. 현우가 질문하고 싶은 건 몇 쪽이죠? 84쪽보다 앞에 있나요? 질문의 쪽수 84쪽보다 앞에 있는 질문의 쪽수가 몇이나요? 자, 앞에 거도 풀어보겠습니다. 77쪽에 480 몇 번이라고요? 489번 보고 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P점 좌표는 일사후면 위에 있는 점이고요. 원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입니다. A점, B점은 고정된 점이고요. 사각형 넓이의 값의 최대값이 궁금한 상태입니다.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그렇다면 P점을 미수로 잡을지 각의 크기를 미수로 잡을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는데 가운데에 선을 연결했고 이 선의 길이의 값은 6으로 고정되어 있는 길이죠. 여기 길이의 값도 2로 고정되어 있고 여기 길이의 값도 4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사이의 각만 달라지는 건가? 그러면 한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다른 한 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만 세타겠네요. 그럼 넓이의 값을 두 군데를 따로 구합시다. 넓이 세타라는 문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세타? 그러면 그게 뭐야? 6 사인 세타인가? 그 다음 녀석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12 사인스 그쵸. 이거 계산하면 말 네, 이거군요. 그럼 결국은 6 사인 세타하고 12 코사인 세타네요.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최대값은 항상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요. 6 루트 5가 최대값이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합성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요. 또 풀어야 될 거는 400. 이 문제 가지고 여기서 더 활용해서 얘기 좀 할 걸 그랬다. 방금 이 문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더 설명을 좀 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최대값만 물어본다면 그 문제는 쉬운 문제야. 아무도 틀리지 않은 문제야. 하지만 최대값을 언제 최대값을 갖는지를 물어본다면 최대값을 갖도록 하는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이거에 답하려고요. 아니면 뭐 질문이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쌤은 6루트 5로 묶어주려고 합니다. 6루트 5로 묶어주면 앞에 건 사인 세타 곱하기 루트 5분의 1 뒤에 건 코사인 세타 루트 5분의 1인가요? 쌤은 지금 사인으로 합성할 계획입니다. 사인으로 합성하려면은 루트 5분의 1이라는 녀석의 값을 코사인으로 인지하고 있고요. 루트 5분의 1 값은 사인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렇게 인지한다면은 요게 지금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이기 때문에 덧셈 종류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사인 우리의 바람은 요게 뭐였으면 좋겠다고요. 사인 쪽이 최대값을 갖도록 하려면 이 값이 2분의 파이였을 때 사인은 최대값을 가잖아요? 그렇다면은 알파라는 녀석의 정체가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한다면 코사인 알파 자체가 루트 5분의 1인데 이 값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가요? 네. 이 값이 사인 세타고요. 사인 세타 최대값을 갖도록 한 사인 세타의 값은 루트 5분의 1인가요? 이걸 답하세요로 물어봅니다. 최대값만 구하러 하면 엄청 쉬운 문제, 최대값을 갖도록 하는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을 물어본다면 그 어려운 문제. 애들은 이것까지 하는 작업을 거의 하지 않거든, 문제 풀 때. 그래서 시험은 이걸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게 몇 번이죠? 498번으로 갔습니다.
498번은 fn이라는 함수의 값을 먼저 구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분모로 내려보내면 x분의 1로 바뀌나요? 여기는 x의 값을 없애버리고 분모에 x를 달아주려고요. 전체 크게 x의 값만 쓰면 되는데 다 따로따로 분수의 값을 표현했습니다. 그럼 얘는 극한값이 누구죠? 얘는요? 얘는요? 그럼 분모 1부터 n까지 합인가요? 그럼 1부터 n까지 합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수니까 좀 2분의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역수의 값이어서 이건가요? 그 값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k로 바꿔서 풀라고 합니다. fk의 값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2인가요? 2는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얘는 공식이죠. 공식인데 외우지 않죠, 절대로. 자, 이게 공식이 뭐라고요? 네, 안 외우고 있어요. n이라는 녀석의 값을 분자에 한 번 쓰고 분모에 하나 큰 걸 쓰기만 하면 돼요. 1-1 그래서 2 곱하기 10 쓰고 11만 쓰면 되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언제 외우실 거죠? 지금 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몇 번인가요? 513번의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x의 값은 마이너스로 3분의 파이로 간다고요? x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 가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없앨 수 있는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합성하려고 합니다. 분자에 있는 값이 합성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2로 묶어주게 되면은 sin x 곱하기 2분의 1 코사인 x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근데 코사인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3분의 파이였을 때 2분의 1인가요? 네. 사인 3분의 파이의 값이 2분의 루트 3인 것 같습니다. 덧셈용으로 바꿨던 이 값은 2 사인 x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요? 이게 지금 분자의 값인데 x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파이라는 녀석의 값을 t라고 치환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t의 값은 어디로 가죠? t가 0으로 갔을 때 분자에 있는 값이 2 sin t예요? 네. 그 답은 계수만 비교해서 3분의 2인가요? 합성한 다음에 0으로 가는 걸로 바꿔서 풀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 몇 번인가요? 몇 번이죠? 1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17번이 지금 무한 들어갔을 때 문제를 풀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면 탄젠트 x-2분의 4에서 x-2분의 4는 빵입니다. 나는 똑같이 생긴 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래야지 우리는 빵분의 탄젠트 빵의 값이 1입니다. 근데 원래 식과 다른 식이기 때문에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값을 없애야 되니까 4분의 x-2가 x-2분의 4가 있어야 되고요. 원래 써있던 녀석의 값이 4분의 이래야지 똑같은 식입니다. 그럼 첫 번째 거는 극한값이 1이고요. 빵분의 탄젠트 빵이니까 1이고요. 네, 계수 비교했던 2인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요. 자, 그 다음도 풀기 몇 번인가요? 522라고 들었습니다. 525번. 3분의 1이 두 개를 구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B라는 성분과 AC라고 하는 성분의 길이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세타로 표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세타하고 3세타인 것만 알고 있고요. 성분의 길이의 값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AB 길이? AB 길이 필요하고 AC 길이가 필요하다고? 요 값을 C, 요 값을 B라고 지칭해 보겠습니다. 사인 법칙에 따르면 사인 2세타를 3세타를 마주보는 성분은 사인 2세타를 마주보는 성분은 근데 문제가 구하라는 녀석의 값이 리미트 세타가 빵으로 갔을 때 C분의 B를 구하라는 얘기인가? 그럼 C분의 B만 구하면 되겠네요. C분의 B의 값이 사인 3세타분의 사인 2세타인가요? 그럼 결국 이거의 극한값 구하라는 얘기잖아. 사인 법칙 한 번만 쓰면 풀리는 문제여서 쉬운 문제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3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36번이 미분에서 0을 갖다 대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값이 존재하니까 구하려고 했겠죠? 미분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0이 아니었을 때 식을 가지고 미분에서 0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리미트 x값이 빵으로 갔을 때 x-빵분의 fx-f 빵인 값이 f 프라임 빵인가요? 근데 빵 대입한 함수 값은 빵이라면서요. 그 fx의 값은 이건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위에 걸 쓴다는 거죠? 대입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x분의 이 분자의 값을 요걸 써야 되는데 따로따로 쓰겠습니다. 뒤에 거는 마이너스 x 하나 지워지죠? 네. 5x인데 x를 이렇게 쓰려고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된 거 맞아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x분의 사인이 뭐라고 했죠? 분모의 값은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의 값은 무한대로 가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숫자에서 빵이라고요? 무한대로 가는지 빵으로 가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x가 빵으로 가면 무한대분의 사인 무한대인가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은 빵인가요? 너 지금 이해되는 거 맞으세요? 얘는 빵이고요.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이 2인가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39번으로 왔습니다. 39번은 녹화되어 있습니다. 더 빨리 오지 그러셨어요.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미분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fx의 n승에 대해서 도함수의 값 어떻게 구했죠? 그걸 도함수의 정의로 증명하라고 한다면 증명할 수 있나요?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x 플러스 h의 n승에서 우리는 an승 빼기 bn승 인수분해할 줄 알죠? a-b하고 an-1승 an-2승 b ab의 n-2승 b의 n-1로 인수분해할 줄 알죠? 자, 이걸 사용하려고요. 근데 이건 지금 항이 2개짜리인데 얘는 항이 몇 개 있죠? 몇 개? 네, 이건 항이 n개 있습니다. 자, 인수분해하려고 합니다.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 하나하고 fx 플러스 h 빼기 fx의 값을 썼고요. 남은 것들이 fx 플러스 h 전체 n-1승 fx 플러스 h의 n-2승 fx 마지막에 fx 전체 이렇게 인수분해했습니다. 이 값이 누구죠? h한테 빵 대입하면 이것도 fx n-1승 fx n-2승에 fx 곱했으니까 fx n-1승 fx n-1승입니다. 몇 개 있다고요? n개의 fx n-1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의 값을 n 곱하기 fx n-1승과 속미분한 f 프라임 x 값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도함수의 정의 입각해서 다 증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새롭게 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누가 분모로 되어 있니 책에? gx가 분모니? 자, 이렇게 곱하기 공미분도 우리는 할 줄 아는데 공미분도 한 번 더 할 거 그랬을까? 어떤 함수가 fx 곱하기 gx라는 공미분이 있습니다.
곱한 녀석을 미분하면 곱미분할 줄 압니다. 도함수의 정의 입각해서 풀려고 합니다.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네, x 플러스 h 값을 대입한 녀석에서 x 값을 대입한 녀석의 값을 빼려고 합니다. 자, 이걸 정리해가지고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CX 플러스 그럼 쓸 데 없는 값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h분의 fx 플러스 h가 있는데요. 내가 없던 값을 뭘 집어넣으려고 하냐면 FX 이렇게 써보려고 하는 중이거든. CX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라고 쓴다면 마이너스 gx가 있으면 뒤에 값 표현되나요? 그래서 CX 근데 이 녀석의 값은 gx 플러스 h라고 쓴다면 되는 건가?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다 표현된 거죠 지금? 여기다가 fx라고 쓰고 여기다가 CX 플러스 H gx 플러스 h라고 쓴다면 fx gx 플러스 h 마이너스인 것과 fx gx 플러스 h 플러스인 게 소거되는 거죠? 원래 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값이 F 프라임 근데 뒤에 있는 건 h가 빵으로 가니까 gx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fx는 그대로 쓰려고 하고요. CX 프라임 그래서 곱미분의 결과값을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서 구했습니다. 지금 하려는 녀석은 나누기로 표현된 녀석에 대해서 미분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함수가 gx분의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gx 플러스 h fx 플러스 h 빼기 gx분의 fx 값을 하는 중이고요. 네. 통분하려고 합니다. h가 빵으로 갔을 때 CX gx 플러스 h 곱하기 gx 통분했고요. 앞에 거는 fx 플러스 h CX 마이너스 FX CX 플러스 H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CX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CX를 따라서 이 값은 나중에 쓸까? CX 네, 이 녀석은 따로 쓰겠습니다. 알것 같아. 이 녀석의 값은 지금 fx 플러스 h gx인데 없던 값인 fx를 집어넣었거든요 지금. CX 그럼 지금 마이너스 fx gx가 들어갔나요? 빼기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FX로 fx를 묶어주자고? 네 CX 플러스 H 마이너스 CX 좀 애매한데. 맞죠? 이러면 똑같은 식이야 위에 거랑? 마이너스 CX 근데 안 소거가 되는 거 맞아? fx gx가 이번엔 플러스인가요? 여기는 fx gx 마이너스고요. 위식과 똑같은 식 맞죠? h가 빵으로 간다면 이 값은 gx의 제곱인가요? 분자의 값은 h분의 이 값이 f 프라임 x? CX F XG 프라임 되신 거 맞나요? 이게 곱미분의 가운데 부호만 바뀐 거야? 곱미분은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인데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CX 제곱 그럼 앞으로 우리가 미분할 때 나눈 녀석의 값의 도함수의 값을 구할 때는 분모에 써있던 녀석의 값을 제곱하고 분자에 있는 녀석 미분한 것과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한 걸 쓰겠다고요? 일단 이 미분법에 대한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방금 했던 녀석을 토대로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지 않고 이거의 미분법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분모는 제곱한다고요? 빼고 프라임 X는 0이 붙어줄 네, 근데 분자에 있는 걸 미분한 건 빵이니까 빵 곱하기 gx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빼기 fx 1 곱하기 g 프라임 x인가요?
분모의 값이 분자가 상수 1이었을 때는 분모의 값을 제곱한 게 분모이고요. 분모를 미분한 게 있는데 부호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걸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구태여 뭐로 외워? 네, 위에 것만 가지고 우린 미분해버리면 되잖아. 지금 했던 게 나누기로 표현된 녀석의 미분법. 이거를 곱해진 거는 미분법이 곱미분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지금은 몫의 미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누기로 표현된 거의 미분. 몫의 미분법입니다. 세연아, 사인을 미분하면 누구야? 코사인을 미분하면. 영상 안 봤네. 봤는데요. 뭐였지?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입니다. 네. 자,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을 미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도함수 구하는 중입니다. 분모의 값을 제곱했습니다. 분자 1을 미분했더니 빵이고요. 그 앞에 건 필요 없습니다. 마이너스 분모를 미분했더니 1인가요? 두 번째 거 미분하고 있습니다. 분자 미분했던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1만 쓰면 되고요. 빼기 x 곱하기 2x인가요? 그럼 분자만 좀 정리했으면 되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x의 n승의 미분은 수투에서 자연수일 때 미분하거든?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 다 그냥 미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페이지고요. 예제 문제로 왔습니다. 다음 녀석을 미분하는 아주 단순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 미분하는 중입니다. 분자의 값은 먼저 미분했더니 빵이니까 쓸 필요 없고 빼기 3 곱하기 이건가요? 두 번째 거 미분하고 있습니다. 분자 미분했습니다. 이제 분자는 내비두고 정리해서 쓰는 게 전개해서 정리해 쓰는 게 답인데 전개해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lnx를 미분한 게 누군지 알아요? 네,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었습니다. 분모의 값 먼저 제곱했습니다. 분자 미분했던 x분의 1 거기다 분모 곱했던 1인가요? 이제 분자는 내비두고 분모를 미분해요? 그럼 분모가 1이니까 안 써도 되겠네요? 이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자, 이제 꼴랑 하나 배운 거는 몫의 미분법을 배웠는데 몫의 미분법을 하나 배웠기 때문에 이제 삼각함수의 미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y의 값이 sin x라는 녀석의 값을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인 건 앞에 챕터에서 공부했습니다. 코사인 값을 미분한 녀석의 값은? 네, 당신도 동일한 실수를 하려고 하네요. 세 번째, 탄젠트의 값을 미분하고 싶습니다.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1이기 때문에, 코사인 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몫의 미분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미분할 수 있습니다. 분모의 값을 제곱했습니다. 이제 분자 사인을 미분했습니다.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인가요? 이제 분자 사인을 내비 둘 거고 분모 코사인을 미분해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분자가 어차피 1일 거기 때문에 코사인의 역수의 값은 시컨트라고요? 그러니까 탄젠트의 값을 미분한 녀석의 정체가 시컨트 제곱이라고요? 이제 공식입니다. 탄젠트를 미분을 매번 하는 게 아니라 탄젠트를 미분한 게 시컨트 제곱인 걸 외우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탄젠트를 미분한 걸 알고 있다는 말은 방금 몫의 미분법을 가지고 미분했으니까 코탄젠트의 값은 미분을 바로 할 수 있겠다. 얘는 사인분의 코사인인가요? 도함수 구하고 있습니다. 분모 제곱했습니다. 분자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분자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 거기다 분모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사인 제곱입니다. 빼기 분자는 내비두고 분모 미분했습니다.
그럼 결국 사인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인데 사인의 역수의 값은 코시컨트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네요. 코탄젠트를 미분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이제부터 공식입니다. 다섯 번째, 사인의 역수의 값이 누구라고요? 사인의 역수인 코시컨트를 미분하고 싶다면 사인분의 1의 값을 미분하면 되겠네. 목세미법으로. 미분하고 있습니다. 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분자 미분한 건 빵. 마이너스 1 곱하기 사인 미분한 코사인. 근데 이 값은 마이너스 사인분의 1도 하나 있고 사인분의 코사인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이게 잘 안 외워집니다. 코시컨트를 미분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게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시면 수식을 풀어서 다시 한 번만요. 기억 안 나면 수식 기억 안 나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미분법이라고 하는 건 미분을 쉽게 하는 방법이고 그 삼각함수의 미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도 모르는 게 없이 완벽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걸 일일이 전개해서 풀 만큼 시간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문제 풀 때.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컨트 x의 값을 미분하려고 합니다. 얘는 코사인 분의 1이죠. 목세 미분법으로 미분하는 중이고요. 분모는 코사인 제곱이고 분자의 값은 0 빼기 코사인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사인. 사인 x 그럼 따라서 코사인 분의 1이 하나 있고 코사인 분의 사인이 있습니다. 시컨트 탄젠트 시컨트를 미분했을 때 시컨트도 또 있네? 시컨트 탄젠트네? 그럼 당신들의 대괄 능력, 용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인을 미분하면 누구라고요? 사인 x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 x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이제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시컨트. 탄젠트라고요? 네. 엄마 코시컨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 코시컨트 x 그 다음에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라고요? 마이너스 붙었어요? 마이너스가 유념해야 될 건데 C로 출발한 것들을 미분했을 때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달립니다. 부호 실수하기 힘듭니다. C로 출발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플러스인가요? 외워졌겠네. 이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다음을 미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 미분하고 있습니다. 2탄젠트 미분했습니다. 이 시컨트 제곱인가요? 네. 시컨트 미분했습니다. 시컨트를 묶어 쓸 수 있는데 묶어 쓰는 건 생략했습니다. 도함수 구하고 있습니다. 코시컨트를 미분했습니다. 마이너스 코시 코탄젠트를 미분하고 있습니다. 루트선의 시컨트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니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수 처음 배울 때는 공식이 생소하긴 한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이거는 헷갈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이거 여기서 헷갈리면 우린 아무것도 못해. 장애인 되는 거야, 장애인. EX 탄젠트 x가 자, 다음을 미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 도함수의 값은 먼저 앞에 거 미분했으니까 2x 탄젠트고 x 제곱에 시컨트 네. 제곱 x 두 번째 거 미분하고 있습니다. 분모값 제곱했습니다. 분자 미분했습니다. 분모를 그대로 썼고요. 빼기 분자 내비뒀고 이제 분모 미분하고 있습니다. 사인 x 사인 x 그러면 1 되는 값이 있나요? 1 되는 게 있냐고요? 아 되신 거 맞나요? 뭐 더 이쁘게 쓴다면 분모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이렇게까지도 바꿀 수는 있죠?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 미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연이는 어디를 보니?
공식적이니까 가져왔어. 1 플러스 탄젠트의 값을 제곱했습니다. 이제 분자 미분하면 누구죠? 마이너스 시컨트죠. 거기다 분모 그대로 썼습니다. 빼기. 이제 분자는 그대로 썼고요. 분모 미분했습니다. 정리하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지금? 쌤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시컨트는 이렇게 썼고요. 코시컨트는 이렇게 썼어. 근데 이걸 생략했어 지금. 똑같이 세 개로 맞추려고. TSC라고 니네 대학 가면 이제 이런 것도 배워. 지금 하는 건 일도 아니야. 니네 이런 것도 배우고요. 이런 것도 배워요. 대학 1학년 때 이제 좀 있으면 고3이고요. 고3 졸업하고 대학 입학하면 막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막 배우기 시작합니다. 대학 공통 수학입니다. 당신들은 이과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걸 배웁니다. 사인이 가까워서 어떻게 생겼는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그래 그때쯤 되면 이제 내가 미쳤구나. 내가 왜 공대를 왔지? 그때 선택을 잘못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다니 제가 뭐가 너무 싫어. 자, 이 얘기를 하고 갑시다. 변화율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변화율은 증가율, 감소율로도 표현하고요. 우리가 배웠던 수투에서 배웠던 변화율은 속도가 변화율입니다. 속도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입니다. 네, 변율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 그게 속도였습니다. 가속도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었습니다.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 값을 당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의 값이 평균 변화율이었나요? 네. 리미트 델타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가 순간 변화율이었습니다. 델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간격이 조금 더 넓은 녀석이고요. d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간격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미세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 값은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얘가 x에 대한 y의 변화율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우리는 도함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기했고요. 미분을. 라이프니츠 한 사람은 미분을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동시대에 같은 시기에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미적분학을 연구했습니다. 두 표기를 병기 사용할 겁니다. 수투에서는 이 녀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수투에서는 넓이의 변화를 구할 때 조금 다루는데 미적분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수투에서는 넓이의 값이 원의 넓이가 다한 것 같은데 반지름이라는 녀석은 초당 2씩 달라진다고 한다면 넓이라는 녀석의 값은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셈이 지금 양변을 t로 미분하고 있습니다. s를 s로 미분하면 1이라고 쓸 건데 s를 t로 미분했을 때 dt분의 ds라는 흔적을 남길 겁니다. 오른쪽은 r로 미분했을 때는 2πr이라고 쓸 건데 t로 미분했으니까 dt분의 dr이라는 r을 t로 미분했다는 걸 표기해 줄 겁니다.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여기가 되신 거 맞나요? 양변을 t로 미분했습니다. 오른쪽은 t로 미분하니까 그냥 2인가요? 그럼 그 2의 값만 집어넣게 되면은
4파이R인가? 맞아요? 그럼 결국 이 녀석의 값은 8파이t인가요? 여기다 t에다 숫자만 대입하면 몇 초인 순간에 넓이의 변화율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말 납득하셨나요? 지금 우리는 이미 이렇게 미분하는 미분만 한 방법을 수투에서 배워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쌤은 지금 이걸 하려고 합니다. 책에서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y가 gfx라고 되어 있으면 도함수 구할 수 있습니다. g'fx에 속미분 f'x를 반드시 곱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fx라는 녀석의 값을 u라고 한다면 얘가 y의 값은 gu냐? 네. 이렇게 된 거 맞나요? 네. 선생님이 이 녀석의 양변은 x로 미분하겠습니다. 이걸 미분하면 x로 미분했더니 왼쪽은 dx분의 du인가요? 네. 오른쪽은 f'x인가요? 이 녀석의 양변은 u로 미분하겠습니다. x로 미분할까? u로 미분하겠습니다. U분의 D 프라임. 양변을 u로 미분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맞나요? 네. 그러면 이거 세 개를 이용하면 요 값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y 프라임 값은 dx분의 dy를 얘기하나요? 네. 근데 g 프라임의 값은 du분의 dy? 네. fx가 u인 거죠. 네. 이것 자체가 g 프라임 fx인 거죠. u가 fx니까요. 이 값은 du분의 dy입니다. f 프라임 x의 값은 dx분의 du인가요? 네. 어차피 이게 약분되면은 똑같은 거죠. 매개 변수 u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새로운 표기를 했을 뿐입니다.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뉴턴의 표기 방법이 좀 불편해서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이런 표기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대학 교육 과정에서 좀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요? 대학 교육 과정은 변수가 x 하나만 있지 않거든. 대학 교육 과정은 변수가 많아서 라이프니츠의 방법을 더 많이 선호합니다. 뉴턴은 변수가 하나일 때만 풀 수 있습니다. 다음을 미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du를 이용해서 풀진 않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미분할 수 있습니다. 뭐 이까지 것 뉴턴의 표기 방법으로 미분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4 곱하기 X 플러스 6X. 아니, 45. 속미분한 6x가 필요한가요? 우리 미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데 구태 이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 u라는 녀석의 값은 3x제곱 플러스 1 속의 걸 u라고 적었습니다. 그럼 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u의 4제곱인가요? 앞에 걸 미분하게 되면 dx분의 du의 값은 6x인가요? du분의 dy의 값은 4u 3승인가요? 네. 내가 필요한 거는 dx분의 dy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du분의 dy의 값이랑 dx분의 du의 값이 필요한가요? 4u의 세제곱 곱하기 6x인가요? u 자리에다 다시 대입해주면 돼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나요? 선생님 이게 훨씬 복잡한데요? 아니라고. 이게 대학감 이게 더 쉽다고. 네, 변수. 네. 다음 걸로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태가 아주 복잡하거나 문제가 꼭 이걸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라이프니츠의 표현 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뉴턴의 표기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바로 뉴턴의 표기 방법대로 미분하겠습니다. 코사인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사인인가요?
속미분할 차례인가요? 속미분해서 4예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을 미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성함수의 미분법에서 라이프헨츠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미분하겠습니다. 목세 미분법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앞에 거는. 자, 도함수의 값을 구했더니 분모값을 제곱했습니다. 이제 분자의 값은 1을 미분한 거 빵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빼기 분모를 미분한 거 쓸 차례죠. 3 곱하기 2x의 제곱 플러스 1 속미분한 4x. 얘 미분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해야 되겠다. 쌤이 지금 계속 정리 안 하고 있잖아. 전개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걸 구하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아. 여기다 숫자를 대입하면 미분계수를 물어보겠지.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면 이걸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 자, 도함수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인을 미분했습니다. 4x. 속미분했습니다. 마이너스 4x. 이렇게 표기했을 때 문제점은 이 코사인 속에 저 마이너스 사인이 들어있는 건지 이 코사인 전체한테 마이너스 사인을 곱한 건지 판단이 안 됩니다. 표기할 때는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혼동스럽지 않으니까요. 자, 지수함수의 도함수 파트입니다. 합성함수일 때 어떻게 할 거니라는 파트거든요. 우리는 이미 어떤 함수가 2x승이면 그대로인 거 알고 있습니다. 네. ax승이었을 때는 lna를 곱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ax. 근데 이 녀석의 값이 합성함수일 때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라는 걸 추가했습니다. 합성함수로 한다면 미분하게 되면 지수함수는 무조건 그대로입니다. 다만 속미분이 붙는 거죠. 마찬가지 a의 fx의 값이 있다고 한다면 a의 fx, ln. 이건가요? 순서만 네가 말하는 거랑 순서만 좀 바꿔서 씁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첫 번째 거 미분했습니다. 지수함수니까 그대로입니다. 속미분한 게 2라고요? 다음을 미분하고 있습니다. 2의 3x 마이너스 2. 근데 이건 실수할 것 같은데? 실수 안 하려나? 2의 3x-1승이고 속미분한 3도 곱해야 되고 ln이도 곱해야 돼요? 이 녀석의 정체가 3 곱하기 2의 3x-1승 곱하기 ln이라고요?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을 이렇게 바꾸면 뭐 상황이 달라지나? 8에 x-3분의 1승을 써도 돼요? 네. 이 녀석의 값 미분하면 누구죠? 지수함수니까 그대로 써야 되고 속미분한 건 1이고 ln8만 있으면 돼요? ln8이 3ln인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지수함수의 도함수 파트 연습하겠습니다. 다음 함수를 미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거는 ln3 써야 되는 걸 깜빡할 수도 있고요. 속미분한 거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형태가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지수함수 일단 그대로 쓰겠습니다. 코사인 x. 속미분한 녀석 쓰겠습니다. 코사인 x. ln3도 꼭 써야 된다고 해서 자연상수가 아니니까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곱미분한이라고 합니다. 먼저 앞에 거 미분했습니다. 속미분한 게 2인가? 2의 2x승 코사인 3x 썼습니다. 뒤에 거 미분해야 될 건데 뒤에 거 미분한 게 코사인이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속미분한 거는요? 3.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분모의 값을 제곱하고 있습니다. 분자 미분했습니다. 저기 왜 2x 그대로 안 써요? 어디? 분자를 미분하면 이거 맞아요? 분자 미분했고 거기다 분모를 곱해요?
빼기 분자의 값은 내비두고 이제 분모를 미분할 차례인가? 네. 분모를 미분하게 되면 다시 분자가 타죠? 이건 분자값이 산수가 되나? 분자에 뭐만 남죠? 뭐라고요? 아, 마이너스 분자에 뭐가 남아요? 분자에? 4가 남죠? 4요.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로그 함수에 대해서도 이번에 그냥 눈으로 봅시다. 손을 쓰는 게 귀찮아서요. lnx 이것을 또 설명해야 되겠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은 이 내용을 배웠습니다. y라는 녀석의 값이 ln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도함수의 값이 x분의 1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림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로그 함수의 값은 0보다 큰 범위의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x분의 1한테 대입하면 된다고 이 숫자를 예를 들어서 2,1이라고 하는 점이 적혀 있고요. 이 점에서의 접선이 존재하면 그 접선의 기울기의 값은 2분의 1이라고요? 근데 여기 이 점에서 접선은 원점을 지나니? 네. 기울기 2분의 1이라며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위로 1만큼 간 거잖아. 네. 그러니까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겠네, 접선은. 그런데 여기 위에는 점에서의 접선은 싹 다 x분의 1한테 숫자를 갖다 대입한 게 접선의 기울기인데 y는 ln 절대값 x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대칭.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원래 로그 함수를 그린 다음에 y축 대칭을 하는 건가요? 나팔꽃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었어? 그런데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누굴까? 마이너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그냥 맨날 이걸 미분해도 x분의 1, 이걸 미분해도 x분의 1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2 대입하면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절대값이 있든 없든 도함수의 값은 무조건 그냥 x분의 1입니다.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절대값 있으면 도함수의 값이 이렇게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lnx도 절대값 lnx도 미분하면 그냥 x분의 1입니다. 절대값이 있든 없든 x분의 1이고요. 이건 lna가 분모에 붙습니다. fx가 들어있다면 반드시 속미분하세요. 이거는 x값 대신에 fx가 써있는 거니까 x분의 1에 fx를 집어넣은 거고요. 속미분한 걸 곱했습니다. 마찬가지 x분의 1 대신에 fx분의 1을 쓴 거고요. 속미분한 f'이 달려있을 뿐입니다. 이건 밑에 있는 개념 확인 안 보고 바로 예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함수를 미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로그 함수를 미분하세요. 세제곱 플러스 1번. 이것분의 1인데 속미분한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도함수의 값은 x분의 1이니까 x한테 이것만 대입하려고요. 분자는 1인데 속미분한 값은? 속미분한 게 누구냐고요? 네, 속미분한 거는 2만 남는 거 아니죠? 속미분한 이게 남죠? 그리고 미세값이 자연상수가 아니잖아. 3을 아래. 네, ln3은 무조건 분모했어야 되죠? 세 번째로 갔습니다. 곱미분하려고 합니다. 먼저 앞에 값 미분했더니 2x, ln 절대값 x 플러스 세제곱 x의 세제곱, 이거 x의 세제곱이야, 제곱이야? 제곱인가봐요. 요것만 x라고 쓰면 되겠네요. 네 번째 거는 x분의 1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제곱 x. 근데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 누구야?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 누구냐고요? 코사인 200학 공식 코사인 2x인가요? 네. 그럼 요 속에 게 그냥 코사인 2x라고 생각하고 풀고 있습니다. 코사인 2x분의 1이라고 쓸 건데 속미분한 걸 분자에 써야 되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인 2x인데 또 속미분 또 해야 돼? 되신 거 맞나요? 그리고 미세값이 자연상수인가요? 그래서 네, 끝이네요. 그냥 이게 끝이네요. 또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탄젠트 x인가요? 네.
로그 미분법이라고 하는 걸 설명합니다. 지금 책에서는 이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세요라고 한다면 y의 값이 x 플러스 1의 세제곱분의 x의 4제곱 x 마이너스 1 제곱은 더럽습니다. 목셈 미분법을 통해서 미분해보고 있습니다. x 플러스 1의 6승이 x 플러스 1의 6승 분자 미분하고 있습니다. 4x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x 4제곱 2의 x 마이너스 x 이제 분자 미분했고요. x 플러스 1의 3승 분모는 그대로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이제 분자는 내비두고 있고요. 3의 x 플러스 1의 제곱 이제 약분할 수 있죠. x 플러스 1 두 개씩만 지울까? 이것도 정리해야 되잖아. 4x의 5승 2x의 5승? 6x의 5승이야? 그 다음이 4참 마이너스 8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4제곱 아니 마이너스 2x의 4제곱 마이너스 10x의 4제곱 그 다음이 4x의 세제곱 더 이상 없죠. 여기서는 항이 x 플러스를 두 개만 지웠죠? 이제 지금 되는 거 맞나요? x의 6승 마이너스 2x의 5승 플러스 x의 4승이 있고 거기다 세배도 해야 돼 지금? 그랬더니 x 플러스 1을 4제곱분해 3x의 6승을 뺐으니까 여기가 지금 6승 있나? 그 다음이 또 누가 있는 거야? 5승이 있나? 마이너스 4x의 5승? 마이너스 4x의 5승 있어요? 마이너스 4x의 5승에서 플러스 6x의 5승? 그 다음이 4승이 마이너스 10x 플러스 마이너스 6x 4승?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x 3창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대입하기엔 개빡쳐요. 식이 복잡하죠. 식이 복잡한 녀석은 먼저 양변에 절대값 씌우려고 하는데 절대값 a, b의 값은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이랑 똑같은 거 아시나요? 네. 선생님이 싹 다 절대값을 달고 있습니다. 양변에 지금 절대값부터 달았습니다. 식이 복잡해서. 네. 그리고 양변에 ln을 달아주려고 하거든? ln을 달아주는 걸 로고를 취한다라고 말할 거고요. 양변에 로고를 취하게 되면은 좌변은 이렇게 쓸 거고요. 우변은 로고의 성질 때문에 거듭제곱이 앞으로 나가고 더하기는 곱하기 나누기는 빼기인가요? 네. 이제 양변을 미분하려고요. 왼쪽을 미분한 게 누구죠? y분의 1. 우리는 지금 x로 미분하고 있나요? 네. 이걸 y'이라고 써도 되죠? 아직 근데 우변을 x로 미분하고 있습니다. x분의 4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3 그럼 양변에 y를 곱한 게 도함수인 거야? 네. y만 여기는 y만 원래 y값 있죠? x 플러스를 세제곱분의 x의 4제곱 x 마이너스 1 제곱이었나? 네. 이게 지금 도함수야. 아, 선생님 산수랑 비슷한 그러네. 산수랑 비슷한데? 양변의 절대값을 취하고 두 번째 로그를 취해주는 방법이 우리가 복잡한 식의 미분을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나마 좀 쉬운 편이어서 그렇지
그 정리하면 똑같이 나온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절대값 씌우기, 두 번째는 양변에 로고 달아주기. 로고는 미세값이 자연상수인 ln을 달아줄 겁니다. 복잡한식의 인수분해는, 아니, 복잡한식의 미분은 반드시 ln을 달아줄 겁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미세 x, 지수에도 x가 있으면 다항식도 아니고 지수식도 아닙니다. 아래도 x가 있고 위에도 x가 있으면 다항식도 아니고 지수식도 아닙니다. 요거를 취하면 LNI 사이언스 밑과 지수에 둘 다 x가 있으면 양변에 ln을 동시에 취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x가 양수니까 절대값까지 안 씌워도 되겠다. 그래서 그중에는 바로 ln을 달아주는 중이고요. 사이언스 내가 필요한 거는 y' dx분의 dy가 필요합니다. 양변을 미분하고 있습니다. 좌변은 Y분의 DX 네, dx분의 dy 미분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LNX를 lnx를 미분했더니 x분의 1인가요? 사이언스 y'의 값은 y 곱하기 y가 이거야? 사이언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네, 양변 y 곱했습니다. 이게 도함수입니다. 실은 이런 문제는 미분계수를 구할 때 여기다 x값을 대입하지 않아도 되게끔 x가 누구, y가 누구일 때 미분계수를 구해서 이렇게 출제하는 편입니다. 그럼 여기다 x, y 동시에 대입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미분계수를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냥 미분할 수 있습니다. 목셈 미분법으로 미분할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자고요? 절대 네, 제일 처음에 절대값부터 취할 겁니다. 양변 ln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X 플러스 1에 3 4 따라서 좌변을 미분하게 되면은 y분의 1 y'인가요? 네 x-1분의 2 x 플러스 1 2분의 3 X 플러스 1분의 2 아, 이거 플러스예요? 네 x-1분의 4인가요? 그때 도함수의 값은 y만 곱해주면 된다고요? X 마이너스 1에 4 이제 그만 쓸까요? 이해되셨죠? 자, xn승의 값이 아까 정수였을 때 나왔고요. 지금은 실수일 때도 가능하다고 써있네요. xn승의 미분은 n값이 실수일 때도 가능합니다. 그것만 연습하면 이제 책이 2챕터 끝날 것 같은데 이제? 자, 다음을 미분하는 도함수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챕터는 좀 쉽죠? 자, 도함수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1승입니다.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 앞으로 나왔고요. 네, 1 뺐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속미분해야 되나? 따라서 2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두 번째 거 미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x 전체. 그럼 도함수의 값을 구했더니 1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는 3승이고요. 이제 속미분했습니다. 네, 속미분하면 사인 x네요. 구태여 이쁘게 바꿔 쓴다면 그리고 굳이 이쁘게 바꿔 쓴다면 이건가요? 마지막 거 미분하고 있습니다. 미세값이 자연상수가 아닙니다.
로그 함수 미분하는 중이니까 어, x분의 1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을 지금 쓰고 있나요? 네, 자, x분의 1 값을 썼습니다. 네네, 그리고 ln이가 있어야 되고 속미분한 이분, 2x가 있어야 돼요? 아니죠. 루트를 미분한 걸 써야 되죠. 속미분이 루트 속의 거 미분한 게 아니라 루트 자체를 미분해야 되죠. 루트를 미분했더니 이렇게 써도 이해할까? EX, EX, 이제 됐네요. 요거 좀 생략했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네. 유씨, 아직 또 한참 남았어? 매개 변수로 나타내진 함수의 미분법. x라는 녀석의 값도 매개 변수 t로 표현하고 y의 값도 매개 변수 t로 표현되어지는 함수가 있습니다. y를 x에 대한 식으로 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x 따로 y 따로 표현한 경우입니다. 그때 우리는 t를 매개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dx분의 dy가 필요한데 dt분의 dy 값이랑 dx분의 dt가 누군지만 안다면 dt는 지워지고 그게 dx분의 dy가 될 거죠? 또는 dt분의 dx분의 ET분의 방금 전 식하고 똑같은 식입니다. y를 t로 따로 미분하고요. x를 따로 미분해가지고 우리는 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녀석의 값은 y하고 x 사이의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고 도함수를 직접 구할 수도 있거든? 첫 번째 건 몇 차 함수란 얘기야? 첫 번째 거는 2차 함수란 얘기인가? t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마이너스 x 플러스인가? 네, 그 값만 대입하게 되면 2차 함수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주고 미분하라고 하지. 근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얘는 바꾸기 힘들 것 같은데? 그죠? 이건 t는 하고 정리해서 대입하면 이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들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의 값이 dx분의 dy를 구하고 싶다면 x 따로 t로 미분하세요. 마이너스 y 따로 t로 미분하세요. 다만 미분계수를 구할 때는 x, y의 값을 주는 게 아니라 t의 값을 줄 거야. t의 값을 주고 그걸 대입한 미분계수 값을 구하라고 할 겁니다. 자, x의 값을 미분했습니다. 마이너스 y를 미분했습니다. T, 그럼 도함수 자체가 t의 값한테 숫자를 대입하라고 줄 겁니다. 두 번째로 봤습니다. 두 번째 거는 요거 미분하려고요. 1 플러스 T죠. 1 플러스 T의 제곱, 분자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1 빼기 분자는 내비둘 건데 분모를 미분하면 1인가요? 그 다음 y를 t로 미분하고 있습니다. T의 제곱 지워도 분자 미분했고요. 2의 플러스 T의 2, 분자는 그대로 썼고 분모 미분한 게 1인가? 네, 결국 남은 녀석의 값은 Y, 마이너스 2분의 2야? 네, Y, 이건 t의 값의 공개값이 항상 미분계수 마이너스 1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제 어려운 거 나왔어요. 별수를 시작하면 맞는 이거 말 좀 빨리 할 걸. 자,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녀석은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y의 값이 3x 마이너스 2라고 선생님이 쓴다면 이거는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불렀었나요? 근데 실은 이거의 정확한 이름은 양함수입니다. 음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한쪽으로 다 이항해준 일반형이라고 불렀던 녀석의 값이 음함수입니다. 원의 방정식은 음함수입니다. 그 녀석의 값을 y는 루트 4-x제곱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4-x제곱으로 쓴 거는 양함수입니다. 양함수와 음함수의 차이점은 양함수는 y는 하고 쓴 녀석의 값이 양함수고요. 음함수는 는 0이라고 쓴 녀석의 값이 음함수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하지만 원부터는 양함수로 표현하는 게 더 불편합니다. 직선은 뭘로 쓰든 상관이 없는데 이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음함수를 음함수 자체로 놓고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투에서 이미 음함수 미분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식에서 선생님이 dx분의 dy를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알고 싶다면 이 자태로 미분해도 상관없습니다. 양변 x로 미분해 보겠습니다. x로 미분하면 2x, y제곱을 y로 미분하면 2y인데 x로 미분했으니까 흔적을 남겼습니다. 4를 x로 미분하면 빵인가요? 그럼 dx분의 dy의 정체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선생님 x하고 y가 같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때는 미분계수를 구할 때 순서상으로 숫자를 줄 겁니다. 그 순서상을 집어넣으면 미분계수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미분하는 것을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양함수, 음함수 이해되신 거 맞죠?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함수를 미분하세요. 첫 번째 거는 y는 하고 쓰는 게 힘들 것 같은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 y는 하고 표기하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음함수로 그냥 쓰여진 거고요. 이항해주면 는빵이라고 다 쓸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거 미분하려고요. 좌변을 미분했더니 2y 곱하기 dx분의 dy? dx분의 dy는 다 y'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8. 따라서 도함수의 값은 y분의 4. 두 번째 거 미분하고 있습니다. x 플러스 2y 곱하기 y 프라임. 따라서 도함수의 값은 y분의 3. x. 세 번째 거 미분하고 있습니다. x, dy, 그럼 도함수의 값은 x로 양변을 미분하고 있습니다. EX 마이너스 근데 이거는 좀 실수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곱미분입니다. 앞에는 x를 미분했더니 2y, 뒤는 y를 미분했더니 x, dx분의 d. 이항했더니 두 개 x 플러스 y dx분의 dy 이항했더니 그럼 도함수 자체가 x 플러스 y분의 x 마이너스 y가 도함수인가요? 어렵지 않죠 지금 하는 거? 근데 산수를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이제. 자 x에 대해서 미분 EX고요. y x에 대한 식으로 x에 대해서 양변을 미분할 때 y라는 변수는 x라는 문자의 식이야 실은. 그래서 x하고 y의 값을 곱미분이라고 이해하고 문제를 풉니다. 자, 역함수의 미분법으로 왔습니다. 역함수의 미분법은 함수 fx하고
gx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f란 녀석한테 gx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합성함수의 결과는 뭐가 나오죠?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은 항등함수기 때문에 x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죠? x가 나오나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한 건 항등함수기 때문에 x를 대입하면 x가 나오나요? 양변을 미분하고 있습니다. 양변을 미분하면은 f' gx 그럼 gx는 하고 정리하려고요. g'x는 이건가요? 이게 fx의 역함수죠. 그 역함수를 미분해서 숫자를 갖다 대입할 땐 여기다 대입하시라고요? 근데 이 네모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 번 풀어도 아이씨 f가 밖에 있었나 g가 밖에 있었나 이씨 아이 뭐였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gx 역함수인 gx의 값을 미분하고 싶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야. gx가 속에 들어있어야 돼. 그러면은 공식을 까먹었을 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뉴턴의 표기 방법이고 이건 덜 헷갈립니다. 이건 덜 헷갈립니다. 어떤 함수가 라이프니츠는 이런 방법을 제시하거든. y라는 것 자체가 역함수야. y 자체는 역함수야. 그걸 미분한 게 필요해. 역함수 미분한 게 필요해. 근데 문제가 주는 건 뭘 주냐면은 원래 함수를 줘. 역함수를 주지 않고 원래 함수를 줄 거거든. 원래 함수를 준다면 원래 역함수는 x하고 y를 바꿔주는 거 아니야? x하고 y를 서로 바꿔 쓰는 게 원래 함수의 역함수일 건데 근데 문제가 준 거는 원래 함수를 줄 거야. 원래 함수를 준 다음에 그 함수의 역함수를 미분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풀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게 라이프니츠가 제시하는 방법이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말썽이야. 풀다가 내가 어디까지 했고 뭘 해야 되는지가 별것도 아닌데 헷갈려. 뭐 방금 말한 게 선생님 말한 게 그럴듯은 한데 뭐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은데 딱히 와닿진 않는 거잖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원리적으로는 난 다 맞게 설명했거든 지금. 이것도 맞는 말을 했고 이것도 맞는 말을 했어. 그래서 경험이 필요해. 무슨 개소리인지 경험이 필요합니다. 뉴턴의 역함수의 미분법은 이거는 합성함수를 미분하기 시작해서 항등함수였을 때부터 미분하기 시작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걸로 풀어. 99%는 다 이걸로 풀어.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푸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이게 헷갈려, 이게. 이게 어쩌다 한번 출제되는데 이게 헷갈립니다. 그 밑에 줄에 서 있는 건 개소리고요. 필요 없고요. 자, 역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해서 dx분의 dy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것만 사용해. 역함수를 미분하지 말고 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것만 그냥 사용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래. 여기서의 y'을 구하래. 잘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이걸 x로 미분해보자. x로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지? 좌변은? 우변은? 그럼 dx분의 dy가 누구야?
근데 라이프니츠가 제시한 방법은 야, 아이씨 이걸 헷갈리잖아. 이렇게 쓰는 거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y로 미분해. 이거 양변을 y로 미분하면 뭐가 돼? 1. DY DX. 뭐? 이거 역수만 취하면 되잖아. 역수만 취하면 답이잖아. 역수 취해. 이게 라이프니츠가 제시한 역함수 미분법을 활용해서 미분하는 방법이야. 왜? y로 표현된 식이 더럽잖아. 더러운 녀석의 변수로 미분하는 거거든. 근데 실은 이건 이름을 왜 역함수 미분법이라 지칭하는지는 원리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별로 와닿지는 않아. 라이프니츠가 제시한 방법은 단지 꼴랑 x로 미분하지 마. y로 미분해서 역수 취해라는 얘기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역함수의 미분법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비슷한 개념이거든? 비슷한 개념인데 이거는 역함수를 미분하라는 얘기고 이거는 원래 함수를 미분할 때 y로만 미분해서 역수 취하라는 의미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이 녀석을 x로 미분한다면 오른쪽에 걸 미분해서 dx분의 dy 표기하는 게 불편하니까 아예 y로 미분한 다음에 역수 취해. 나 지금 y로 미분하고 있습니다. 좌변은 dy분의 dx고 우변은 2루트 y의 3승 플러스 1분의 알고 싶은 건 dx분의 dy니까 역수 취해가지고 답을 쓰세요 라는 얘기네요. 되신 거 맞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하세요. 여기서 지칭하는 역함수의 미분법은 y로 미분해서 역수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xy 문자를 바꿔서 역함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y로 양변을 미분해서 역수 취하는 내용입니다. 자, 양변을 y로 미분하고 있습니다. y로 미분할 계획이거든? 선생님 근데 여기 오른쪽이 더 불편한 게 생겼는데요? 왼쪽은 이쁘게 생겼고 오른쪽이 더럽게 생겼잖아요. 양변 x로 미분해 주세요. 싫어. 양변을 삼승하려고. 양변을 삼승한 다음에 양변을 y로 미분하려고. y로 미분하게 되면은 3y제곱 3, 3 약분했고 역수 취하면 dx분의 dy는 이거 자체를 양변 x로 미분한 것보다는 편리한 거죠.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지금은 오른쪽에는 y가 불편하게 생겼네. y로 미분하면 될 것 같다. 이거는 y로 미분하고 있습니다. 분자 미분했고 1 곱하기 이거 했고요. 빼기 y 곱하기 2y. 그래서 dx분의 dy는 역수만 취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서 역수 취하겠습니다. 맞게 썼나요? 네. 마지막 녀석도 오른쪽에 y가 있는 쪽이 더 불편하게 생겼으니까 y로 미분하겠습니다. 공미분이죠? 이제 루트 미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y는 곱해줘야 되죠. 네. 통분할까요? 잘 통분했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역함수를 미분하라는 얘기야. 이거는 아까는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할 건데 원래 함수를 미분한 거였고 지금은 역함수를 미분하려고 합니다. 함수 fx가 써있는데 함수 fx의 역함수는 구할 수 없어. 3차 함수는 역함수 우리가 구할 줄 몰라.
그런데 그 역함수를 미분해서 4를 대입하세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공식을 몰랐을 땐 출발은 역함수를 미분하고 싶다면 역함수가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예. 양변을 미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까먹을 때마다 만들어서 세 줄만 쓰면 바로 구할 수 있네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 4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지? 1대1 대응? x 하나당 y는 하나씩 있는 거지. 1대1 대응이니까. 그럼 뭘 대입하면 4 나와? 그럼 다른 숫자 대입해서 4 나오는 건 생각할 필요 없지. 1대1 대응이니까. 그렇다면 역함수한테 4 대입한 값은? 그럼 내가 필요한 건 f' 1분의 1의 값이 필요한가요? 네, 미분한 녀석의 값이 3x의 제곱 플러스 2라서 이계도함수까지 설명하고 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숙제는 다 끝내오기. 도건다. 자, 이계도함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수투 배울 때도 문제 중에 등장하긴 하거든? 너희는 이미 이계도함수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n계도함수. 미분하고 계속 미분하세요. n번 미분하세요. 그렇다고 여기다 프라임을 여러 번 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번 미분한 거는 괄호치고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게 n번 미분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계도함수 정도는 괄호치고 이러 쓸 이유가 없어. 프라임을 두 번만 쓰면 되니까 두 번 미분했다는 얘기입니다. 더블 프라임이고요. 3계도 함수는 3계도 함수까지는 트리플 프라임까지는 X에서 무방할 것 같은데 이것까지는? 이건 세 번 미분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부터는 보통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이걸 구태 이렇게 쓸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 이게 더 복잡하니까요. 여러 번 미분했다는 얘기고요. 이계도 함수는 두 번 미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y'이라는 녀석은 dx분의 dy랑 똑같다고요? dx분의 dy라고 하는 거는 프라임이라는 표현 대신에 앞에다가 dx분의 d를 달아준 거죠?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는 녀석은 도함수한테 dx분의 d를 달아주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인가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dx가 두 개 있고 d가 두 개 있고 y가 하나 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분모에 괄호치고 제곱하기 싫어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게 두 번 미분한 이계도함수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도함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 x 플러스 h 근데 이계도함수라고 한다면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도함수에 대한 미분한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꼴랑 두 번 미분하는 겁니다. 자, 귀찮지만 두 번 미분해보세요. 나는 분수함수 두 번 미분한 거 제일 싫거든?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산수 중에 지금까지 니네가 했던 동안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산수한 것들 중에는 산수가 구태하기 싫은 건 별로 많지 않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니네 풀어줄 때마다 이거 엄청 귀찮아해. 다른 것들은 머리를 빨리빨리 사용하는데 난 이게 머리 사용하기가 싫더라고. 자, 먼저 도함수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분자는 빵이고 마이너스 1 곱하기 3x의 제곱인가요? 이제 이계도함수 구하고 있습니다. 분자 미분한 게 마이너스 6x 거기다 분모를 곱했습니다.
빼기. 이제 분자는 대입이 줄 거죠? 근데 분자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3x죠. 분모를 미분하고 있습니다. 맞으세요? 이건가요? 네. 정리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먼저 도함수의 값을 구하는데 공미분할 거고 속미분도 조심해야 되겠다. 먼저 앞에 거 미분하고 속미분까지 완료했나요? 네. 플러스 2 마이너스 x 사인이 마이너스 사인인가? 네. 이거는 두 개 따로 따르기 귀찮으니까 묶어줄까? 마이너스 x 사인스 네. 사인스 이걸 미분하려고요. 먼저 앞에 걸 미분하게 되면 플러스로 바뀌나? 마이너스 근데 앞에 거는 내비둬야 돼? 네. 앞에 건 내비뒀습니다. 이제 뒤에 거 미분해요? 사인스 마이너스 사인스 지워지는 게 있냐? 사인스 코사인스가 지워져요? 그럼 두 개의 사인이에요? 사인스 이해되신 거 맞죠? 여기까지 하면은 다음 챕터 5장인가 이게? 이게 5장이 벌써 141쪽까지 진도 쭉쭉 뺐어? 집에 숙제로 개념센, 문제집센 끝내오는 게 목요일까지 숙제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